안녕하세요. 아침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놀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꼭 영상으로 찍어야지 했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와 함께 놀이터 이야기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저는 글이든 말이든 우선 두 갈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핵심을 먼저 전달을 하고 시작하는 게 저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할 것 같아서 요약을 먼저 해보자면 핵심 문장 하나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을 혼자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놀이터에 가면은 자주 보는 풍경들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옳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스타일이 그냥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랑 다른 부모님들이랑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알아서 놀겠거니 이렇게 내버려두고 주로 제 할 일을 하는 편입니다. 앉아서 책을 읽는다거나 뭐 이렇게 멍 때린다거나 쉬거나 뭔가 저만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그 아이들 주변에 이렇게 서서 아이를 지켜보고 관찰하고 또 뭐 한두 마디씩 더 붙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참 불편했던 경험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에게 자발적인 방관 육아라는 책 이름처럼 자발적인 방관 육아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놀이터에서는 스스로 놀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자꾸만 엄마를 찾기 시작하면은 또 엄마가 모든 것을 개입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그런 큰 교육적인 맥락에서 놀이터에서는 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노는 거니까 뭐 노는 거에서는 규율이 딱히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뭐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이들 스스로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들끼리 싸운다거나 뭐 누가 밀쳤는데 애가 운다거나 이런 것도 굳이 제가 이렇게 개입을 먼저 하기보다는 뭐 울면은 알아서 오겠지.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겠지, 요청을 하겠지라고 좀 기다려주는 편이고요. 또 웬만한 것은 아이들끼리 뭐 울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애들끼리 해결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강력하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자율성을 자꾸만 강조하는 데에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더 그런 것도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많은 부분을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신변 처리를 해야 하고 또 친구와의 관계,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을 어쨌든 스스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되든 못하든 뭐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에서도 애가 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어른이 옆에 있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자꾸만 익혀야 한다,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른들이 개입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어느 지점에선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우선은 자꾸만 스스로 연습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혼자 내버려 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제 기준에서는 저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애들은 잘 놀고 있어요. 잘 놀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말을 더 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천천히 가야지, 뭐 친구 차례차례 기다려야지, 뭐 밀면 안 돼, 뭐 넘어지면 안 돼, 위험해, 뭐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랑 같이 놀자 이렇게 뭐 제안을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을 더 하시고 그러면서 느낀 점이 아이들이 항상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이터에서 논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좀 눈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좀 과하다 싶었던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자발적으로 이제 방관하면서 그날도 놀이터에서 이렇게 아이들 노는 것을 제 시야에 두고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부모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자녀분이 미끄럼틀에 올라가야 하는데 저희 아들이 길목을 조금 방해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가서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가 오니까 비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좀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정도는 부모님들께서 좀 우리 애한테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저희 아들에게 바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 아들 뭐라 하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거든요. 잘못하는 거는 이제 다른 부모님들께서 저희 아이에게 이야기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조심스러워서 이런 거를 부탁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내 아이가 아닌 이상 한마디씩 더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위기가 예전에 비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 어른들이 뭐 한마디씩 하잖아요. 에이 그러면 안 돼. 야 빨리 가자. 이렇게 저도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왠지 모르게 저희 아들이 아닌 이상 다른 친구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어른들끼리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 자꾸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애들끼리 뭐 알아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좀 내버려둬도 괜찮은 문제들인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이걸 먼저 해결해주고 싶어가지고 아까 그 경우라면은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면 그 길을 막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희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뭐 걔네 둘이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 부모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게 좋다 안 좋다라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있어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제 말에서 그 뉘앙스를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그 놀이터에서 애들이 스스로 잘 놀아야 한다라는 이 큰 틀에서 또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두 번째가 아이들이 저를 찾는 것을 제가 극혐합니다. 정말 극도로 혐오하고요. 특히나 저희 아들들은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연년생 남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이 경쟁 심리가 좀 같이 발동하면서 애가 한 명 저를 찾으면 다른 애가 저를 찾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서도 애가 한 명 뭐 엄마 그네 밀어줘 이러면 둘째 애도 오고 그러면서 계속 저를 찾게 되고 엄마 이렇게 놀이터에서 걔네들끼리 놀지 않고 저를 찾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놀이터에서는 너네끼리 혼자 노는 거지 엄마를 찾는 게 아니다 라고 정말 오랫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이제 지금은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놀이터에서 스스로 놀 것을 찾아서 하고 친구들과 스스로 어울리는 방법도 익히고 또 자연스럽게 둘째 동생도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결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편안한 놀이터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저 엄마는 애를 되게 방관한다, 방치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그냥 앉아만 있고요. 애들은 애들끼리 알아서 놀고 저는 애들을 보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시선도 잘 두지 않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보다는 다만 저는 좀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들한테 자꾸만 놀이터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놀이의 주인이 아이들인데 그 주도성을 점점 뺏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연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한테 주의사항을 던져준다거나 뭐 친구랑 어떻게 놀아야 한다거나 무엇을 해보자고 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이의 주도성을 도와주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만 노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가 본의 아니게 좀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서로 애들은 애들끼리 놀 수 있도록 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그런 분위기가 놀이터에서 형성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부모의 통제 욕구입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방관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놀이터 육아에 방관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애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진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가 우리 아이를 통제해야만 내가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고 지도 감독해야만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모의 통제 욕구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잔소리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런 편인데 연습을 하니까 이것도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도 놀이터 나가는 게 이제 제가 쉬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너무 편하고 애들도 편하고 서로 노터치, 관섭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힐링이 됩니다. 우리 같이 부모님들께서는 놀이터에서만큼
공간에서만큼은 뭐 굳이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놀이 공간에서만큼은 키즈 카페든 어디든 애들은 잘 놀겠거니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고 커피 한잔 하시고 책도 좀 읽으면서 담소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서는 시선을 좀 거두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이의 기질과 또 환경인데요. 우선 기질에 관해서는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고 기질적으로 정말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친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님들께서 좀 밀착 케어를 해주셔야 하는 순간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전제는 애가 아무리 성격이 섬세하고 세심하고 막 부모의 관심을 요구하지만 대전제는 놀이터에서만큼은 스스로 놀 줄 알아야 돼 라는 것을 좀 가르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아무리 제가 자발성,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우선은 내 시야에, 부모의 시야에 언제든지 아이가 들어오는 조금 안전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넓은 공원의 놀이터에서 정말 시야에 한 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애를 내버려 두고 난 내 거 하겠다.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위험한 사회이기 때문에 또 사고는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시야 안에 두고 다만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게 뭔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없다던가 그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마련된 상태에서 만큼은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좀 싸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싸우고 또 갈등을 겪으면서 크는 게 요즘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막 고자질하고 그런 게 너무 심하고 그냥 걔네들끼리 알아서 뒹굴면서 좀 상호작용하면서 사회화해가는 그런 경험들이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의 경험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은 놀이터에서는 말싸움과 또 협상의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싸워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보와 인내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씨를 스스로 익힐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스스로 체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님들께서 요즘은 짝을 좀 많이 지어주시잖아요. 친구들끼리 얘랑 놀아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끼리 친하니까 자연스럽게 자녀가 친하게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친구 관계를 그렇게 부모님이 지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애들끼리 영혼의 그 짝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무리 친하라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애들끼리 맞는 친구들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부모님이 없을 때 내가 먼저 말 걸고 조금 그 무리 속에 끼어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어색하고 힘들지만 자꾸만 해봐야 한다.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해서도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위험해 이렇게 경고를 주기보다는 애가 스스로 한번 경험해보고 놀이터에 다 안전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올라갔을 때 무섭네? 내가 너무 높이 올라오니까 좀 이런 느낌이 드네? 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도 좀 경험을 해보고 빨리 가다가 넘어져 보고 좀 까일지언정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좀 위험 판단, 조심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기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그냥 딱 심플하게 얘기하면 애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잔소리보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이들의 설왕설래하는 그런 말소리 또 울음소리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시끌벅적하고 그런 놀이터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왠지 모르게 아이들의 소리보다는 부모님의 말소리가 조금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고 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내 아이에게 통제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 환경이다 라는 것들이 좀 아쉬워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에서든 뭐 공원에서든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지 애들이 좀 헤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려운 놀이기구 타는 거 그런 걸 좀 망설이는 모습들 그리고 모르는 친구를 만났을 때 애가 좀 낯설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손과 무릎이 까이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놀이 과정의 한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아이 스스로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응원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부모님의 생각보다 우리 어른들의 생각보다 아이들은 강하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창의적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